IELTS 읽기 정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IELTS 18 테스트 2 패시지 1 스톤헨지입니다. 이 글에는 총 13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8개는 노트 빈칸 채우기 문제이고 나머지 5개는 판단 문제입니다. 문제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의어 대체, 논리 비교, 키워드 위치 파악입니다. 이러한 분류를 이해하면 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는 주로 키워드에 의존하고 판단 문제는 원문을 주의 깊게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총 9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톤헨지에 관한 설명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세 번째 단락, 스톤헨지의 건설 단계와 초기 역사를 소개합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 다섯 번째 단락, 거석이 어떻게 운반되었는지 논의하며 고고학 및 지질학 이론을 포함합니다. 여섯 번째 단락부터 아홉 번째 단락까지 건축자의 신분과 스톤헨지의 용도를 소개합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는 주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단락에 분포되어 있고 판단 문제는 여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 단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번부터 8번까지의 노트 빈칸 채우기입니다. 각 빈칸에 한 단어씩 쓰며 기본적으로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추출합니다. 난이도는 약간 낮습니다. 1번 문제를 봅시다. 신석기 시대 영국인들은 거대한 원형 도랑을 파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했나요? 단서어는 프리머티브 툴즈와 패션드 아웃업으로 도구의 재료를 찾도록 알려줍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프리머티브 툴즈와 패션드 아웃 오브 근처의 단어를 스캔하세요. 원문에서 패션드 아웃 오브 디어 엔트러즈라고 말하며 디어 엔트러즈가 정답입니다. 이는 원문에서 직접 주어진 단어이므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의 답은 디어 엔트러즈입니다. 2번 문제를 봅시다. 깊은 구덩이 안에 무엇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디프 피츠와 헬드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끝으로 이동합니다. 원문에는 깊은 구덩이는 한때 목재 기둥의 고리를 지탱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답변 단어를 직접 제시한다. 따라서 2번 문제의 답은 팀버 포스츠입니다. 3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지문에 따르면 건설자들이 나무줄기로 썰매와 롤러를 만들어 청석을 운반했습니다. 단서어는 나무줄기이며 썰매와 롤러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를 직접 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으로 이동합니다. 시작 부분에서 이 오래된 이론을 언급합니다.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은 나무줄기로 썰매와 롤러를 만들었다. 여기서 직접 답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답은 트리 트렁스입니다. 4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지문에 따르면 더 최근의 고고학적 가설은 그들이 초대형 버들바구니와 볼베어링, 긴 홈이 있는 판자를 결합하여 청석을 무엇으로 견인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공백 앞에는 제 의해 운반되다가 있으므로 여기에는 동물이나 힘을 나타내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단락의 끝으로 이동하여 소에 의해 끌린 부분을 확인하세요. 원문은 직접 박선이라는 단어를 제공하며 어떤 대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문제의 답은 악선입니다. 5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는 무엇이 청석을 웨일스에서 솔지베리 평원으로 가져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공백 앞에는 니트워즈가 있고 뒤에는 not 휴먼즈가 있으므로 여기에는 명사 단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캐리드 더 블루스톤즈 동작의 수행자를 찾으세요. 원문에서는 블루스톤을 운반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빙하였다고 말하며 답변 단어 글레이서즈가 직접 나타납니다. 따라서 5번 문제의 답은 글레이서즈입니다. 6번 문제를 봅시다. 지문의 17세기 고고학자 오브리가 스톤헨지는 드루이드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으며 드루이드는 켈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는 17세기와 존 오브리로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단락으로 이동합니다. 시작 부분에서 건설자가 누구인가라고 묻고 이어서 17세기와 존 오브리가 나타납니다.
원문은 오브리가 스톤헨지는 드루이드의 작품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답변 단어 드루이즈즈가 원문에 직접 나타납니다. 따라서 6번 문제의 답은 드루이즈즈입니다. 7번 문제를 봅시다. 스톤헨지의 공인된 용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빈칸은 베리엘 뒤에 있으며 명사를 채워야 합니다. 단서 단어는 컨센서스와 베리엘 그라운드이며 빈칸 앞에는 베리엘이 있으므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를 채웁니다. 10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컨센서스와 베리엘 그라운드가 포함된 문장을 찾으세요. 원문은 스톤헨지 원스 서브드 더 펑션 오브 베리엘 그라운드라고 말하며 베리엘 바로 뒤에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는 원문에서 직접 주어진 단어이므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7번 문제의 답은 베리엘입니다. 8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지문에 스톤헨지가 무엇으로 운영되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칸에는 명사를 넣어야 합니다. 키워드는 operated as a form of이며 바로 뒤에 명사가 옵니다. 11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천문학자 호킨스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원문에서 operated as a form of calendar라고 말하며 답변 단어 캘런더가 직접 나타납니다. 따라서 8번 문제의 답은 캘런더입니다. 9번 문제를 봅시다. 지문에 따르면 건설의 세 번째 단계에서 사암판이 스톤헨지의 외부 지역과 중간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핵심 단서 단어는 아우터 에리어즈와 미델입니다. 7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스캔 앵커 단어는 아우터 크레선트 오어링과 센터입니다. 원문 용어는 사암판이 바깥쪽 초승달 모양 또는 고리 모양으로 배열되고 일부는 중앙에 서 있는 삼석탑으로 조립된다입니다. 문제 지문이 아우터 에리어즈는 원문의 아우터 크레선트 오어링과 동의어이며 미델은 센터와 동의어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동의어 대체입니다. 따라서 9번 문제의 답은 일치입니다. 10번 문제를 봅시다.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청석은 기원전 1600년경까지 같은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핵심 단서 단어 stood in the same spot 같은 장소에 서 있었다. 와 until 1600 BC 기원전 1600년까지 7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청석의 위치와 시간에 대한 설명을 찾으십시오. 원문의 용어는 특히 청석이 여러 번 재배치되었다입니다. 문제 지문은 stood in the same spot 고정 위치라고 말하지만 원문은 repositioned multiple times 여러 번 이동 라고 하여 이는 명백한 반의어 대체로 직접적인 모순입니다. 따라서 10번 문제의 답은 불일치입니다. 11번 문제를 봅시다. 존 오브리의 스톤헨지에 관한 주장은 20세기의 발견에 의해 지지되었습니다. 핵심 단서 단어 20세기의 발견에 의해 뒷받침됨. 8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앵커 단어 레이디오 카어번 데이팅을 스캔하여 읽으세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스톤헨지가 켈트족이 그 지역에 거주하기 1000년 이상 전에 세워졌음을 입증했다. 문제지는 20세기에 오브리를 지지하는 발견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원문에서는 20세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스톤헨지가 켈트인보다 1000년 이상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오브리를 직접 반박한다. 이는 반의어 대체이다. 따라서 11번 문제의 답은 불일치입니다. 12번 문제를 봅시다. 스톤헨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그것이 여러 다른 집단에 의해 건설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핵심 단서 단어, 발견된 물체, 나타내다, 다른 사람들의 집단. 9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원문을 스캔하여 앵커 단어, 본즈, 툴즈 앤드 어더 아우터 팩츠를 읽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뼈, 도구 및 기타 유물은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 지문이 아브젝츠 디스커버드는 원문의 본즈, 툴즈 앤드 어더 아우터 팩츠와 동의어이며 인더케이는 서포어트 디스 하이파서시스와 동의어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동의어 대체입니다. 따라서 12번 문제의 답은 일치입니다. 13번 문제를 봅시다. 제럴드 호킨스의 스톤헨지 이론에 대한 비판은 주로 다른 천문학자들로부터 나옵니다. 핵심 단서 단어, 크리터시점, 메일리, 더 어스트라너머즈. 11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앵커 단어 크리틱스를 스캔하여 읽으세요.
원문 용어는 critics maintain that Stonehenge builders probably lacked the knowledge or that England's dense cloud cover would have obscured their view입니다. 그래서 비판자를 언급했지만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에서 주로 다른 천문학자들로부터라고 한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비판자가 천문학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펄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13번 문제의 답은 알 수 없음입니다. 자, 이제 패턴 요약 단계에 들어갑니다. 세 가지 일반적인 함정을 되돌아보고 실제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패턴 1. 반의어 대체. 문제에서 A라고 하고 원문에서 B라고 하며 두 의미는 반대이다. 예를 들어 10번과 11번 문제입니다. 문제 지문은 A라고 말하지만 원문은 B이며 둘은 직접적으로 반대이므로 답은 오류입니다. 패턴 2. 대상 바꿔치기. 문제에서 대상 A를 논의하는데 원문에서는 대상 B를 논의하며 둘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는 한 대상을, 원문에서는 다른 대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둘이 다르므로 답은 오류입니다. 패턴 3.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언급하지만 원문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13번 문제입니다. 문제 지문이 어떤 개념을 언급했지만 원문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으므로 답은 언급되지 않음입니다. 요약, 판단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문제 지문과 원문의 의미가 반대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대상이 일치하는지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개념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이제 어휘 요약 단계로 들어갑니다. 기사에서 중요한 어휘와 동의어 대체를 복습하겠습니다. 제9번 동의어 대체, 문제에서 외곽과 중간에 배치한다고 하고 원문에서는 초승달 모양이나 고리 모양으로 배열, 중간에 3개의 돌탑을 세운다고 합니다. 제12번 동의어 대체, 문제는 스톤헨지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늘 나타내는 것 같다. 원문은 현장에서 발견된 뼈, 도구 및 기타 유물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빈칸 채우기 문제 키워드 요약, 사슴뿔, 말뚝, 나무줄기, 소, 빙하, 드루이드, 매장, 달력. 이상으로 테스트 2 패시지 1의 전체 정독 해설을 마칩니다. 이 기술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